우티모드 변신! 마카파TV Let's get it. 안녕하세요, 마카파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피크 시간에 우티만 잡았을 때 총 수익과 손님수, 그리고 객단가, 그리고 시간 대비 수익, 광고지만 장점과 단점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피크 시간에 카카오를 끄고 우티만 잡았습니다.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카카오를 끄고 우티만 잡았을 때 어떻게 수입이 변화가 있을까? 뭐 카카오보다 덜 벌까? 잘 벌까? 뭐 그게 이제 좀 궁금했더라고요. 뭐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정말로 피크 시간에 카카오를 끄고 우티만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8일 이후로는 제가 카카오를 잡지 않았습니다. 자, 저는 우티를 23일과 24일 날 초피크 시간인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잡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운행 시간은 7시간 6분이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또 의왕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뭐 출퇴근 시간 빼고 담배 피는 거 빼고 뭐 전화하는 거 빼면은 실 운행 시간이 약 6시간 정도였고요. 콜은 10건 잡았고요. 미터 기여금은 15만 5,500원이고요. 프로모션은 2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 개 합쳤을 때 17만 5천원을 벌었습니다. 자, 호출은 10건, 객단가는 17,500원 정도 하고요. 시간당 수입 프로모션 포함 약 29,000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네, 시간당 29,000원 정도 올라왔고요. 자, 이렇게 수입적인 부분에서 다 오픈을 해드렸고, 제가 운행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말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목적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출발지만 골라 잡는 그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적지를 안 고르기 때문에 그런 그 운행 패턴? 뭐 그런 생각을 안 해서 조금 편했습니다. 뭐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 그 제가 쿠팡 이치 때 했던 그런 장점이 여기서 보였더라고요. 택시로 하니까 또 감회스럽고 저는 이거를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좀 덜 아프다. 운행할 때. 딱 그 정도. 자, 두 번째로는 손님 평점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점 미만인 손님을 안 잡게 되더라고요. 5점 미만인 그 4점 몇 점 그런 손님들은 아마 문제가 한 번이라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좀 내려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락률과 취소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필에 들어가시면 나오는 창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락률이 35%, 취소율이 9%입니다. 뭐 취소율은 왜 생겼냐? 제가 이렇게 실험하다가 취소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다.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님께서 이제 평점을 주시는데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5점, 만점이죠. 예, 만점이고 이제 칭찬을 어떤 거를 받나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일단 3개를 받았고요. 자, 그리고 별점은 5점을 몇 개 받았는지, 4점을 몇 개 받았는지, 3점을 몇 개 받았는지, 2점을 몇 개 받았는지, 1점을 몇 개 받았는지, 그리고 5점 미만의 별점을 매긴 승객의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좋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난 잘하고 있는데 왜 별점이 낮을까? 라는 생각을 깨버리는 그런 창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 택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능이었는데 이걸 지금 우티가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장점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단독 배차입니다. 순차적 단독 배차이기 때문에 그냥 콜이 뜨면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천천히 눌러도 된다는 그런 여유로움이 좀 있어서 좋았습니다. 뭐 다른 플랫폼 회사들은 가맹이든 아니든 그냥 무조건 먼저 누른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뭐 기분이 나쁜 그런 상황이 좀 많은데 이 우티 같은 경우는 그냥 순차적 단독 배차이기 때문에 그냥 5초 안으로 천천히 누르면 된다. 그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지기가 안 통한다. 너무 좋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장점을 말했으니 단점을 말해야겠죠. 또 제 채널이 뭡니까? 또 마카파 단점 말할 때는 아주 후드력하게 말하는 채널이죠. 광고지만 단점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점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점.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저는 판교역 근처에 있습니다. 자, 순회역 콜이 떴죠. 시간이 몇 시다? 12시 35분이다. 뭐다?
초피크 시간이다. 이 시간에 굳이 빈차로 순회역에 있는 손님까지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여기서 아주 조금만 기다리면은 손님이 나오거든요. 아주 조금만 기다리면 손님이 나.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나는 강남역에 있는데 굳이 삼성역 거를 띄운다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수락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사님들의 피로도가 올라갑니다. 자, 이거 보세요. 아까 12시 35분이었죠? 12시 37분에 판교역 근처죠. 콜이 떴죠. 여기 손님 여기 있죠. 자, 손님 여기 있고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엄청나게 가까운 콜이 뜬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미 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36분, 1분도 안 돼서 뜬 거예요. 굳이 멀리 있는 손님한테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잡지도 못하는 콜,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4.7 판교에 있는데 막 정자까지. 요 봐. 판교에 있는데 모란역 두고. 이게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 거의 뭐 삼성역에서 서초역? 그 정도 거리? 그 정도보다 조금 더 멀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거리예요, 이 정도가. 이게 서울에서도 이렇다고 하더라고. 이거를 아직까지 안 고치면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 봐요, 이거 지금 다 피크 시간에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다 스샷을 찍어갖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봐, 이게 지하철 몇 정거장이냐고 이게.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먼 거리 콜이 뜨고 기사에게 피로감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냥 지금 우티는 1km 이내 콜만 좀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솔직한 이야기로는 1km 이내. 제 욕심상 1km 이내. 왜? 일단 경쟁사가 그거를 추진하고 있고 우티도 그렇게 먼저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제가 양보를 한다고 해도 2km 이내 콜. 2km도 멀어요, 솔직히. 이거 뭐 땅파스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요거부터 고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제가 만약 출퇴근 시간, 그러니까 즉 막히는 시간에 운행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우티를 킬지 안 킬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막히는 시간에 시외를 가게 되면은 단가가 안 맞아요. 우리나라 그 택시 요금 현실상 단가가 안 맞습니다. 엄청나게 막히는 그 시외, 그러니까 자기 구역이 아닌 관내 구역까지 가면은 정말 단가가 안 맞습니다. 차가 막히는 시간대는.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의 대부분 모든 기사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심지어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기사님도 그러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사님들이 댓글을 그렇게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시외 지역은 시외라고 좀 표시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이거 한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자, 이렇게 관내는 그냥 기존에 있던 콜카드로 띄우시고 관내 콜카드가 떠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좀 칠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콜카드는 관외, 그러니까 시외, 기존 콜카드는 그냥 관내. 그런 콜카드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 택시 기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수많은 모빌리티 관계자분들이 아마 그걸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그 시간에 시외 손님은 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시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굉장한 피해를 봅니다. 그럼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냐? 그러면 안 되죠. 가맹 택시 탄력 요금 받고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가맹 택시 탄력 요금으로 받고 그분들을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어제 제가 고속도로를 몇 번 탔어요. 몇 번 탔고 톨게이트 비용이 잘 정산은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산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동으로 정산되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완전히 100%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뭐 OT 측도 인정을 했고 뭐 고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신뢰할 수도 없고 그래서 톨게이트 비용을 꼭 입력할 수 있는 그 입력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 입력란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2번, 3번 확인 안 하고 편하게 운행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무조건 있어야 돼요. 톨비는 그냥 무조건 있는 걸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점 네 번째. 내비와 지도 모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도 모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편합니다. 지도 모드가 편해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도 모드는 다 좋은데 회전을 안 해요. 지도가 회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 좋은데 회전을 안 해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게 손님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에 내비가 그냥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이게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차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또 헷갈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내비를 안 끄게 설정을 하시든지 지도를 자동으로 회전하게끔 만드시든지 둘 중 하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비가 그 원래 일반인이 사용하는 그 티맵 내비이기 때문에 좀 무거워요. 이전에 그 티맵 택시에서 사용했던 그 택시용 내비를 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몇 번 눌러야 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좀 가벼운 내비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입과 장단점을 말씀드렸고요. 어제 손님과 실갱이가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풀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콜을 잡자마자 손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오고 기사님도 취소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잡았는데 그 몇 초 사이에 전화를 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기사님도 취소하실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아예 취소 안 한다. 지금 가고 있다. 거의 다 왔다. 그리고 이제 손님이 탑승해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 택시들이 다 취소한다. 취소하면서 계속 배차를 잡고 있다. 우티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님, 그거는 기사가 취소하는 게 아니고요. 우티는 순차적 단독 배차이기 때문에 차가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잡히면은 아까 손님이 말씀하셨던 경민님이라고 이렇게 뜬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절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배차 시스템을 손님에게도 좀 알려주는 그런 공지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거절을 하면은 거절을 한다고 나와요. 손님용 앱에는 가까운 위치 택시에게 하나하나씩 지도가 확대되면서 잡을 거야 안 잡을 거야 안 잡았네 이거 택시 또 잡을 거야 안 잡을 거야 안 잡네 뭐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네, 그거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죠? 이렇게 잡을 거야 안 잡을 거야 이거를 보여줍니다. 누구한테? 손님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도 참신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카파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됩니다. 다 보시고 나서 무조건 눌러주세요. 월 990원으로 후원하는 가입 버튼 있어. 무조건 누르는 건 아니지만 부탁해요.